아주 작은 반복의 힘, 로버트 마우어죠. 지금 이 순간 여러분 머릿속에 언젠가는 해야 하는데 하고 미뤄두고 있는 것 몇 가지나 됩니까? 운동, 공부, 금연, 저축, 아니면 오래전부터 쓰고 싶었던 책 한 권? 그걸 아직 못하고 있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의지가 부족해서? 시간이 없어서? 나이가 너무 많이 들어서?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이 책은 그 질문에 정면으로 답합니다. 그리고 그 답이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왜냐하면 이 책은 이렇게 말하거든요. 당신의 의지가 부족한 게 아닙니다. 방법이 처음부터 잘못된 겁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바로 이것입니다. 아주 작은 반복의 힘. 저자는 UCLA 의과대학 임상심리학자 로버트 마우어 박사. 이분이 22년 동안 수많은 환자와 기업을 상대로 연구하고 증명한 방법이 이 얇은 책 한 권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이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하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왜 우리는 늘 실패하는가? 먼저 이 책의 제목을 보겠습니다. 아주 작은 반복의 힘. 카이젠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일본어로 개선이라는 뜻입니다. 작은 것을 조금씩 꾸준히 좋게 만들어간다는 철학이죠. 원래 이 개념은 2차 세계대전 직후 미국이 일본 제조업 품질을 끌어올리기 위해 도입한 경영 기법이었습니다. 그게 나중에 도요타를 세계 최고 자동차 기업으로 만든 철학이 됩니다. 그런데 마우어 박사는 이 카이젠 철학을 인간의 삶, 특히 개인의 변화와 목표 달성에 적용했습니다. 자, 프롤로그부터 보겠습니다. 제목이 이렇습니다. 큰일을 해내는 유일한 방법은 아주 작은 일의 반복이다. 저는 이 문장을 처음 읽었을 때 솔직히 좀 시큰둥했습니다. 그게 뭐 새로운 얘기냐고요? 그런데 읽을수록 이게 단순한 동기부여 말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저자가 먼저 꺼내는 통계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실시한 조사 결과 새해 결심이 성공할 확률은 고작 8%입니다. 나머지 92%는 실패한다는 얘기죠. 더 놀라운 건 속도입니다. 결심한 사람들의 25%는 일주일 안에 포기하고 30%는 2주일 안에 포기합니다. 한 달 안에는 절반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이거 남 얘기입니까? 저도 솔직히 말하면 새해 첫날 다짜고짜 운동 시작하겠다고 헬스장 등록해놓고 2주 만에 발길 끊어본 경험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도 꽤 계실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되는 걸까요? 마우어 박사의 답은 명확합니다. 결심이 잘못된 게 아니라 실행하는 방법이 잘못됐다. 예를 들어볼게요. 평소 운동을 전혀 안 하던 사람이 갑자기 매일 1시간씩 운동하겠다고 결심합니다. 초등학생 수준의 영어도 안 되는 사람이 고등학교 영어 교재로 공부를 시작합니다. 하루에 1,000원도 아끼기 힘든 사람이 갑자기 한 달에 50만 원 저축을 결심합니다. 이게 왜 실패할 수밖에 없는지 저자는 뇌과학으로 설명합니다. 뇌는 왜 변화를 거부하는가? 이 부분이 이 책에서 제가 가장 흥미롭게 읽은 파트입니다. 뇌과학 이야기입니다. 우리 뇌에는 편도체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뇌의 아주 깊은 곳, 중뇌에 위치한 이 부분은 쉽게 말하면 위험경보 시스템입니다. 수백만 년 전 인류가 초원에서 맹수를 피해 살아남던 시절부터 작동해온 생존 본능이죠. 갑자기 사자가 나타났을 때 즉각적으로 도망치거나 싸울 수 있도록 경보를 울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편도체는 실제 위험과 변화를 구분하지 못합니다. 새로운 환경, 새로운 습관, 새로운 도전, 이 모든 것을 편도체는 위험 신호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경보를 울립니다. 편도체가 경보를 울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뇌의 이성적 사고를 담당하는 대뇌피질의 기능이 차단됩니다. 창의력, 판단력, 의지력, 이 모든 것이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운동해야지 생각하면서도 소파에 드러눕게 되는 겁니다. 공부해야지 마음먹으면서 스마트폰을 들게 되는 겁니다. 이건 여러분이 나약해서가 아닙니다. 뇌가 그렇게 설계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저자는 이렇게 묻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대뇌피질과 편도체가 싸울 때 항상 이기는 쪽은 편도체입니다.
본능이 이성을 이기는 거죠. 그렇다면 싸울 게 아니라 우회해야 합니다. 편도체가 경보를 울리지 않을 만큼, 변화를 변화라고 인식하지 못할 만큼 작게 시작하면 됩니다. 이게 바로 스몰 스텝 전략의 핵심 원리입니다. 변화를 뇌가 눈치채지 못할 만큼 작게 만드는 것. 너무 작아서 실패조차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 여기서 핵심 질문이 등장합니다. 얼마나 작아야 하는가? 저자의 답은 충격적입니다. 헛웃음이 나올 정도로 작아야 한다. 예를 들어 운동을 시작하고 싶다면 처음에는 하루 1분만 움직이면 됩니다. 그것도 텔레비전을 보면서요. 그게 어렵다면 그냥 1분 동안 서 있기만 해도 됩니다. 그게 무슨 운동이냐고요? 맞습니다. 저자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게 포인트입니다. 너무 쉬워서 편도체가 반응하지 않는 것, 그게 목표입니다. 집에 오면 밥 먹고 바로 누워서 TV만 보던 사람이 매일같이 1분씩 서 있기를 반복한다면 그건 그 사람 인생에서 획기적인 변화입니다. 그리고 그 1분은 곧 2분이 되고 5분이 되고 30분이 됩니다. 실패하지 않으니까 재미가 생기고 재미가 생기니까 더 하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6가지 스몰 스텝 전략. 이제 본론입니다. 저자가 제시하는 6가지 스몰 스텝 전략 하나씩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전략 1. 작은 질문의 힘. 첫 번째 전략은 작은 질문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런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살을 10kg 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성공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이 달라질까? 이런 질문들, 뭔가 느낌이 오십니까? 큽니다. 무겁습니다. 그 순간 편도체가 반응합니다. 압박감이 생기고 머리가 멈추고 결국 생각만 하다 끝납니다. 저자는 질문의 크기 자체를 줄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살을 10kg 뺄 수 있을까? 가 아니라 오늘 내가 건강을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일이 뭘까? 이렇게 바꾸는 겁니다. 질문이 작아지면 편도체가 잠잡니다. 대뇌 피질이 활성화됩니다. 그리고 뇌는 조용히 그러나 꾸준히 답을 찾기 시작합니다. 저자는 여기서 흥미로운 뇌과학 이야기를 꺼냅니다. 뇌는 질문을 받으면 그 답을 찾아야 한다는 강박을 갖습니다. 자는 동안에도 산책할 때도 밥을 먹을 때도 무의식적으로 그 답을 탐색합니다. 그러니 좋은 질문 하나를 품고 며칠을 걷는 것만으로도 뇌는 조용히 변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이루고 싶은 목표 하나를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그 목표를 향한 가장 작고 가벼운 질문 하나를 만들어 보십시오. 어떻게 하면 책을 많이 읽을 수 있을까? 가 아니라 오늘 딱 한 페이지만 읽는다면 어떤 책이 좋을까? 이 차이 느껴지십니까? 전략 2. 작은 생각의 힘. 두 번째 전략은 작은 생각. 저자는 이것을 마음 조각학이라고 부릅니다. 신경과학 연구에 따르면 인간의 뇌는 현실과 상상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유명한 실험이 있습니다. 피아노를 실제로 연습한 그룹과 피아노 치는 상상만 한 그룹을 비교했더니 두 그룹의 뇌 활성화 수준이 거의 비슷했습니다. 즉, 머릿속으로 생생하게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뇌는 실제로 그 행동을 하는 것처럼 반응한다는 겁니다. 저자는 이걸 활용하라고 합니다. 당장 운동하러 나가기 무섭다면 먼저 30초 동안 운동하는 자신을 생생하게 상상하십시오. 어떤 옷을 입었는지, 어떤 냄새가 나는지, 어떤 음악을 듣는지, 발이 땅에 닿는 느낌은 어떤지, 오감을 동원해서 상상하는 겁니다. 이게 쌓이면 뇌는 그 행동을 낯선 것이 아닌 익숙한 것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편도체의 저항이 줄어들고 실제로 그 행동을 시작하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이게 황당하게 들리시나요? 사실 이건 엘리트 스포츠 선수들이 오래전부터 사용해온 기법입니다. 올림픽 선수들이 경기 전에 머릿속으로 레이스를 반복 시뮬레이션 하는 것, 바로 이 원리입니다. 일상에서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발표가 두렵다면 발표 전날 밤 눈을 감고 30초만 성공적으로 발표하는 자신을 상상하십시오. 매일 반복하면 됩니다. 전략 3. 작은 행동의 힘. 세 번째, 그리고 이 책의 가장 핵심적인 전략. 작은 행동입니다. 저자가 반복해서 강조하는 말이 있습니다.
너무 작아서 노력한다는 느낌조차 들지 않아야 한다. 이런 사례가 나옵니다. 줄리라는 환자입니다. 간호사인 그녀는 과체중으로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의사들은 운동을 권했고 줄리도 수없이 시도했지만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마우어 박사는 줄리에게 이렇게 처방했습니다. TV 볼 때 광고 시간에 제자리 걸음만 하세요. 줄리는 황당해했습니다. 그게 운동이 됩니까? 하지만 따랐습니다. 처음엔 1분, 그 다음엔 광고 시간 내내, 그 다음엔 프로그램 중간에도 서게 됐습니다. 실패하지 않으니까 재미가 생겼고, 재미가 생기니까 더 하고 싶었던 겁니다. 1년 후, 줄리는 마라톤을 완주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비현실적인 이야기처럼 들리십니까? 사실 이건 뇌과학적으로 완벽하게 설명됩니다. 작은 행동은 편도체를 자극하지 않습니다. 실패가 없으니 자신감이 쌓입니다. 자신감이 쌓이면 다음 단계로 올라가고 싶어집니다. 이것이 반복되면서 뇌에 새로운 신경 경로가 만들어집니다. 습관이 되는 겁니다. 저자가 또 중요한 경고를 합니다. 만약 어느 순간 그 행동이 두렵거나 부담스럽다고 느껴진다면 그건 단계를 너무 빨리 올렸다는 신호입니다. 다시 내려가야 합니다. 수치스러운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게 맞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면 갑자기 욕심이 생겨서 큰 도전을 합니다. 그러다 한번 실패하면 무너집니다. 스몰 스텝 전략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항상 성공이 보장된 크기로만 움직입니다. 전략 4. 작은 해결의 힘. 네 번째 전략은 작은 해결입니다. 이건 우리가 문제를 바라보는 방식 자체를 바꾸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보통 문제가 생기면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으려 합니다. 큰 원인을 파악하고 완벽한 해결책을 마련하고 한 번에 해결하려 하죠. 하지만 저자는 말합니다. 큰 사고는 항상 작은 징조에서 시작된다. 유명한 연구가 있습니다. 깨진 유리창 이론입니다. 건물 유리창 하나가 깨져 있으면 그 동네 전체의 치안이 나빠진다는 연구입니다. 왜냐면 작은 방치가 이곳은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다는 신호를 주고 그게 더 큰 일탈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작은 문제를 빨리 해결하면 큰 사고를 미리 막을 수 있습니다. 저자는 병원 사례를 소개합니다. 의료 사고를 줄이려는 병원들이 주목한 것은 놀랍게도 의사와 간호사 사이의 사소한 갈등이었습니다. 작은 소통 문제, 사소한 오해, 작은 절차 위반, 이런 것들이 쌓여 결국 큰 의료 사고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일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 사이에 쌓이는 사소한 불만, 직장에서의 작은 오해, 이것들을 그냥 넘기면 나중에 돌이킬 수 없는 균열이 됩니다. 그래서 저자는 작은 징조를 놓치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작은 징조가 보이면 바로 아주 작은 해결책부터 시작하라고 합니다. 전략 5. 작은 보상의 힘. 다섯 번째 전략입니다. 제가 특히 좋아하는 파트입니다. 작은 보상의 힘. 우리는 보통 보상을 목표를 달성했을 때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0kg 빼면 옷을 사겠다. 승진하면 여행을 가겠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목표 달성이 안 됐을 때 보상도 없고 의욕도 없어집니다. 저자는 방향을 바꾸라고 합니다. 목표를 달성하기 전에도 작은 진전을 이뤘을 때마다 작은 보상을 하라는 겁니다. 오늘 운동 1분 했다면 좋아하는 음악 한 곡 들어주세요. 오늘 책 한 페이지 읽었다면 맛있는 차 한 잔 마시세요. 그게 보상입니다. 저자는 여기서 중요한 경고를 하나 합니다. 보상이 너무 커도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면 보상이 너무 크면 그게 다시 부담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걸 받을 자격이 있나? 는 생각이 생기고 다시 편도체가 작동합니다. 보상도 작아야 합니다. 초콜릿 한 조각, 칭찬 한마디, 따뜻한 커피 한 잔. 이런 작은 보상이 뇌에 이건 즐거운 일이라는 신호를 주고 다음 행동을 더 쉽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너무 인색하지 마십시오. 작은 진전에도 칭찬해주세요. 그게 다음 발걸음을 만들어냅니다. 전략 6. 작은 순간의 힘. 마지막 전략입니다. 작은 순간의 힘. 이건 가장 철학적인 파트입니다. 저자는 묻습니다.
위대한 혁명은 어디서 시작됐는가? 마틴 루터 킹의 인권운동, 넬슨 만델라의 바나파르트헤이트 투쟁, 혹은 과학적 대발견들. 이 모든 것들은 어느 한 작은 순간에서 시작됐습니다. 버스에서 자리를 양보하지 않은 로자 파크스의 그 순간, 사과가 떨어지는 것을 본 뉴턴의 그 순간. 저자가 여기서 전달하는 메시지는 이겁니다. 우리가 무심코 지나치는 작은 순간들 속에 인생을 바꿀 씨앗이 숨어 있다. 그 씨앗을 포착하는 사람과 지나치는 사람의 차이가 결국 인생의 차이를 만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씨앗을 포착하는 능력은 스몰 스텝으로 살아온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길러진다고 합니다. 왜냐면 작은 것에 집중하는 습관 자체가 세상을 다르게 보는 눈을 키워주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까지 6가지 전략을 봤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자꾸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이론으로는 맞는데 실제로 되는 건가? 그래서 제가 직접 해봤습니다. 저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지금 가장 하기 싫어서 미루고 있는 게 뭔가? 글쓰기였습니다. 유튜브 영상 스크립트 쓰는 것 자꾸 미루게 됩니다. 학위 논문을 출판하는 문제를 미루었습니다. 그래서 스몰 스텝으로 바꿨습니다. 오늘은 딱 3문장만 쓰자. 그것만 목표로 잡았습니다. 3문장은 너무 쉬우니까 편도체가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냥 씁니다. 그런데 신기한 게 3문장을 쓰면 대부분 멈추질 않습니다. 이미 흐름이 생겼으니까요. 결국 한 페이지를 쓰게 됩니다. 이게 바로 저자가 말하는 작은 행동이 만들어내는 모멘텀입니다. 이 책에서 또 인상 깊은 사례가 있습니다. 담배를 끊고 싶은 사람에게 저자가 처방한 방법입니다. 처음 며칠은 담배를 피우되 첫 한 모금만 피우고 끄세요. 담배를 바로 끊으라는 게 아닙니다. 그것만으로도 뇌에게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신호를 주고 동시에 편도체를 건드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반복되면서 점차 양을 줄여갑니다. 지금 여러분 삶에 적용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운동하고 싶은 분, 오늘 저녁 식사 후 딱 5분만 걸어보십시오. 책 읽고 싶은 분, 오늘 잠들기 전 딱 한 페이지만 읽으십시오. 저축 시작하고 싶은 분, 오늘 커피 한 잔값만 따로 빼두십시오. 그게 전부입니다. 더 많이 할 필요 없습니다. 그것만 해도 오늘은 성공입니다. 저는 좋은 책이라도 한 개는 솔직하게 말씀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책에 대해 몇 가지 비판적 시각도 있습니다. 첫째, 너무 느릴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는 빠르고 과감한 변화가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당장 직장을 잃거나 건강이 위급한 상황에서 하루 1분은 너무 느릴 수 있습니다. 저자도 이 점을 인정합니다. 스몰 스텝 전략이 모든 상황에 맞지는 않는다고요. 하지만 대부분의 일상적인 목표와 습관 형성에는 이보다 효과적인 방법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둘째, 구체적인 단계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작게 시작하라는 원칙은 이해했는데 그 자금의 크기를 어떻게 정해야 하는지 더 구체적인 가이드가 필요하다는 피드백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임스 클리어의 아주 작은 습관의 힘 같은 책과 함께 읽으면 보완됩니다. 마우어 박사가 왜를 잘 설명한다면 클리어는 어떻게를 더 체계적으로 설명합니다. 자, 오늘 아주 작은 반복의 힘을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읽었습니다. 이 책이 전하는 메시지를 딱 한 문장으로 정리한다면 이겁니다. 당신이 지금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것,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크게 해야 한다, 완벽하게 해야 한다, 빠르게 해야 한다는 압박 속에 살았습니다. 그 압박이 우리를 시작조차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책은 그 압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줍니다. 1분이어도 됩니다. 한 페이지여도 됩니다. 한 걸음이어도 됩니다. 저는 특히 이 책이 중년 이후의 삶을 살아가는 분들에게 더욱 의미 깊다고 생각합니다. 20대, 30대 때는 실패해도 다시 시작할 시간이 많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도전이 두려워집니다. 실패의 무게가 무거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아예 시작을 안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책은 말합니다. 나이는 상관없다고. 뇌는 어떤 나이에도 변할 수 있다고. 다만 그 변화는 아주 작은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반 고은은 말했습니다.
위대한 성과는 소소한 일들이 모여 조금씩 이루어진 것이다. 오늘 이 영상을 다 보신 여러분, 지금 이 순간 딱 하나만 결심해 보십시오. 거창한 것 말고 아주 작은 것 하나. 오늘 저녁 집에 가면 5분 걷겠다. 자기 전에 책 한 페이지 읽겠다. 오래 연락 못한 사람에게 문자 한 통 보내겠다. 그것 하나면 됩니다. 그게 쌓이면 인생이 바뀝니다. 이 책이 그걸 22년간의 연구로 증명했습니다. 오늘 영상 어떠셨습니까? 공감이 됐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주변에 나는 왜 항상 작심삼일인가 고민하시는 분 계시다면 이 영상 공유해 주십시오. 분명히 도움이 될 겁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가장 작은 첫걸음이 뭔지 알려주십시오. 제가 하나하나 읽겠습니다. 구독 아직 안 하신 분들, 구독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인생에 도움되는 책들 함께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당신을 응원합니다.